안녕하세요.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된 백남준 오마주전 온라인 전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백남준 작가님은 비디오 아트 장르를 만든 창시자인 만큼 작가님 하면 대부분 그의 비디오 아트의 주요 오브제인 브라운관 TV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백남준 작가님은 비디오 아트 외에도 설치와 퍼포먼스, 회화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던 예술가라 비디오 아트만으로 그를 기억하는 것은 아쉬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백남준 작가님은 자신의 퍼포먼스나 설치 작품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아카이빙 목적으로 작품을 촬영하고 거기에 자신의 의도를 더하는 사진판을 많이 제작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이 판화들을 집중해서 소개하면서 백남준 작가님의 새로운 작품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백남준 작가님의 작품 외에도 동시대 작가님들의 백남준 작가님에 대한 존경을 담은 오마주 작업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구성된 포토존입니다. 백남준 작가님의 상징인 브라운관 TV와 백남준 작가님의 연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장 전면에 배치되어 있어 전시에 몰입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듀 캔버스 시리즈는 백남준 작가의 첫 번째 전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소는 독일 부퍼탈에 위치한 스튜디오인 파르나스 갤러리였는데 이곳에서 백남준은 세심하게 재료를 수집하고 부품을 테스트하며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전시 제목인 음악, 전자, 텔레비전 박람회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문장입니다. 박람회는 기관성과 정적인 느낌이 있고 음악은 일정 기간 오히려 대부분의 오브제에 대중이 참여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시를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먼저 자유롭게 움직이는 녹음 헤드를 이용해 관람객이 직접 연주할 수 있는 축음기 샤슬릭과 발로 스위치를 밀거나 전자벨로 제어해 볼 수 있는 12개의 조작된 텔레비전 세트, 건반 몇 개를 임의로 고장낸 피아노 등 획기적인 설치 작품들이 등장했습니다. 백남준 작가는 후에 이 파르나스 판화 시리즈를 아듀 캔버스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캔버스의 시대가 갔다는 것을 알리고 다가오는 미디어의 시대를 맞으며 그동안 예술이 펼쳐졌던 구시대의 산물인 캔버스에게 작별을 구하는 느낌의 제목입니다. 백남준 작가님의 드로잉 작품과 오브제를 활용한 원작들로 한지와 종이, 복합 매체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백남준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백남준 작가님은 캔버스 위에 회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작품을 표현하기보다는 다양한 오브제를 쌓고 올리는 방식으로 캔버스 위에 작업을 하였습니다. 작품을 만들기 전 단계에서 구상을 위한 드로잉 작업, 쉽게 볼 수 없는 한지를 활용한 드로잉 작업 등 백남준 작가님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원작과 드로잉 작업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TV 풍경이라는 작품으로 대형 사이즈 작업이자 한지를 활용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큰 화폭 안에 백남준 작가님의 상징과도 같은 TV 화면 속의 새가 화면 밖으로 날아가는 형태 같기도 하고 TV에 달린 안테나가 펼쳐지는 과정 같기도 한 작품입니다. 한국적 소재를 활용한 대형 작품이라는 점에서 백남준 작가님의 원작 중에서도 그 의미가 더한 작품입니다. 평소 백남준 작가님은 콜라주 작업이 회화를 대체하였듯이 언젠가는 브라운관이 캔버스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캔버스 위에 작업을 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캔버스 위에 회화적인 표현을 활용한 작품이 아닌 디지털 오브제들을 콜라주하는 형식으로 작업을 풀어나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남준 작가님은 자신의 작업을 통해 캔버스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베첸토는 이탈리아어로 1900년을 뜻하는데 1900년은 20세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백남준 작가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바라보며 미래에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전자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알리기 위해 이 시리즈를 제작하였습니다. 진화, 혁명, 결의 시리즈는 1989년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백남준 작가에게 요청하여 제작한 8개의 혁명가 가족 로봇 시리즈를 판화로 다시 제작한 작품입니다. 원작인 혁명가 가족 로봇 시리즈는 구형 텔레비전과 라디오 케이블을 이용해 높이 3m의 비디오 조각으로 제작되었으며 프랑스 혁명과 관련하여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던 8인의 이름을 따 로봇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라에겐 암살, 로베스피에르에겐 폭력, 강통에겐 웅변과 같은 혁명가로 의인화된 각각의 로봇 이미지에는 인물들의 특성과 관련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글과 이미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백남준의 언어에 대한 관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88년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판화 시리즈 손남송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남승용 선수의 마라톤 재패 장면을 현대에 다시 생생히 재현하여 반세기 전의 영광과 현재의 88년 올림픽의 뜨거운 환호를 연결지음으로써 역사적 사건의 현재적 재현이라는 동시적 체험을 연출합니다. 이 1988년 올림픽 기념 판화는 백남준 작가님의 주요 표현 기법 중 하나인 타임 콜라주 방식을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시리즈 작품입니다. 타임 콜라주 방식이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현재로 재배치함으로써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로 재구성되게 느끼게 하는 작업 방식으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주역이었던 송기정, 남승용 선수의 이미지들을 차용한 작업들과 1936년도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1988년 올림픽을 기념하는 판화에 담아 현재로 재구성하는 형태입니다. 세계 3대 비엔날레 중 하나인 휘트니 비엔날레가 유일하게 딱 한 번 해외에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3년 한국에서 열렸었는데요. 단지 관장이었던 데이비드 로스가 휘트니 비엔날레의 외연 확장을 위해 해외에서 전시를 고민하던 시기에 백남준 작가님과의 대화에서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휘트니 비엔날레의 해외 전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이 적합한 것 같아요. 문화적 수준이나 경제적 상황들을 두루 살펴보건대 일본 전시라면 해볼만 해요. 라고 의견을 전했고 백남준 작가님은 왜 꼭 일본이야?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낫지. 이번 전시 주제가 경계선이잖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인종, 성, 연령, 계층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는 이런 전시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더 적합해. 한국이야. 서울로 가자. 라고 대답하였고 이는 실제로 1993년 휘트니 비엔날레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 큰 기폭제가 됩니다. 휘트니 비엔날레 판화 시리즈는 당시 휘트니 비엔날레에 참여하였던 주요 작가들 중 경계선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13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백남준 작가님의 작품과 함께 판화로 제작한 작품들입니다. 백남준 작가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가이지만 그 역시 주변인들과 교류하며 예술적 영감을 얻고 성장했습니다. 내 삶은 1958년 8월 저녁 다름슈타트에서 시작되었어. 존 케이지를 만나기 전인 1957년이 내게는 기원전 1년이 되지. 백남준 작가님의 회고에서도 드러나듯 그는 평생 스승으로 여긴 존 케이지를 만나 자신의 인생과 예술세계의 일대 전환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 섹션은 백남준 작가님의 예술세계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주변 사람들을 모티브로 작업한 작품들입니다.
백남준 작가님은 1961년 플럭서스 운동의 창시자 조지 미키오나스와의 첫 만남 후 창립 멤버가 되었으며 이후 요셉 보이스와 함께 독일 플럭서스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백남준 작가님의 예술적 동지였던 앨런 긴즈버그와 뮤즈 중 한 사람인 샬롯 무어만 등 우정과 지성의 네트워크라는 표현처럼 예술적인 교감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영향을 미쳤던 주변 인물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백남준 작가님의 단독 판화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관적으로 제작된 올림픽 100주년 기념 판화, 19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순간을 기억하고 세계인의 화합과 평화를 갈망했던 골든뷰, 백남준식 조어법과 기호적 표현을 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연구 등 기발하면서도 작가의 철학을 담은 판화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작품이 골든뷰입니다. 백남준 작가님이 19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모토로라사의 TV 수상기를 통해 바라본 장면을 표현하여 그 순간을 기억하고 세계인의 화합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TV 화면을 보시면 독일 지도인데 베를린 장벽이 있던 자리에 한자로 동서 동서, 다시 한글로 동서 동서, 영어로 이스트 웨스트 이스트 웨스트 등 통일된 독일을 백남준 작가님의 방식으로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올림픽 100주년 기념 판화인데 IOC에서 근대올림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백남준 작가님에게 판화 작업을 의뢰하며 제작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 백남준 작가님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바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호와 문자의 형태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올림픽을 참여하기 위한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위에서부터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음식을 먹어가면서 올림픽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에 대해 보는 이들이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기호를 통해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커뮤니케이션 연구라는 작품입니다. 백남준 작가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구이기도 한데요. 백남준 작가님의 기호를 활용한 독특한 조어법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마주 섹션은 젊은 동시대 작가 7인이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오마주하여 재해석한 미디어 작품, 회화, 디지털 드로잉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작가들은 백남준 작가를 향한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백남준 작가의 작업 스타일 중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여 현재와 접목하는 방식에 특히 주목하여 작업하였습니다. 백남준 작가는 음악, 미술,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작품 세계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접목시켜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며 자신의 예술 세계를 표현하고 관객들과 소통했던 백남준 작가로부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배치하여 관객들은 각자의 시선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소통하며 백남준 작가를 회고할 수 있습니다. 백남준 작가의 모교인 경기고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 제작된 판화집입니다. 경기고의 교사, 교기, 역대 교장 선생님들과 백남준이 학창시절 작곡했던 악보 등 작가의 학창시절 추억이 담겨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며 마침 같은 해에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백남준의 대형 개인전이 개최되어 뛰어난 미술사적 가치와 의의를 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존에서는 전시를 더욱 입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백남준 작가님의 상징을 활용한 판화 작업, TV 로봇 만들기 스티커, 작품 퍼즐 맞추기와 같은 체험 활동과 전시 주요 작품으로 만든 포토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 관람 이후에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백남준 작가님이 전달하고자 하였던 작품 속의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백남준 작가님의 작품들과 동시대 작가님들의 오마주 작품들에 대한 온라인 전시와 설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